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두 가지 뜨거운 소식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이 징계가 부적절하다라며 취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때렸죠. 징계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때렸죠. 2020년 12월 당시입니다. 재판부를 사찰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정직 2개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요. 1심에서는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게 21년 10월에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는 부적절했다라는 게 2심 판단이군요. 저게 지금 항소심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그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바라니까 그러자마자 한 게 뭐냐면 효력 정지를 신청했거든요. 네. 근데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저런 그 명령은 그 아무리 인사권이 일정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생으로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효력 정지가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본안 소송 1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승소해가지고 저런 그 명령이 위법한 것이었다라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1심 판단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치 뭐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판사님들이니까 판사를 어떻게 뭐 사찰하냐 뭐 이런 뉘앙스가 좀 깔려 있는 듯한 그런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 1심 판결이 다시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혔는데 이때에는 본안의 내용은 볼 것도 없이 추미애 전 장관이 행한 모든 것들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 피고인들의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항소심 판결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저러한 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다시 이제 그 또 뒤집힌 그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뭐 대법원에 상고하겠죠.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라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소심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SNS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도 높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 쇼도 잘한다라고, 재판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쇼 잘한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 정치무대로 이동할 만 남았다라며 한 장관도 비판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재판 쇼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판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이게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생기게 된 아주 중요한 시작점 계기가 된 거였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다 설명 주셨지만 지금까지는 그 이 판단,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달라지게 1대1이었는데 그동안 휘어져 있던 재판부의 잣대가 이제 똑바로 펴지었다.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대가 지나면서 이 재판부의 잣대가, 세상을 보는 잣대가, 휘어져 있던 잣대가 똑바로 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왜곡돼 왔던 여러 가지 사법부의 판단들이 앞으로는 똑바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익숙해 있었던 그 제대로 된 그런 판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이 판단이 앞으로 이제 그 재판부의 여러 정치와 관련된, 정치인과 관련된 판단들이 있을 텐데 그 판단이 제대로 된 판결을, 똑바로 된 판결을 하는 이
그 뉘앙스를 시점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건 무슨 말입니까? 징계 청구자 추미애 장관이 심의에 관여한 것은 위법이다. 정익주 변호사님, 이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징계를 할 때 징계위원 중에 추미애 전 장관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런저런 그 역할을 갖다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위법했다. 그런 절차적으로 위법했다. 그런 그 판단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2심 판단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 나왔을까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입장문입니다. 공사구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가 끝내 고약한 결실,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의 입김이 이번 2심 판단에 작용했다라는 취지의 비판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저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게 아니 항소심 재판부면 고등법원 재판부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들이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재판부가 한동훈 장관보다 나이도 더 많고 연수원도 선배일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재판부를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1심부터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항소심으로 가는 거예요. 1심이 이겼잖아요. 그 1심의 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판결을 갖다가 내린 건데 그러면 어쨌든 억울하면은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재판을 받아봐야지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한 의혹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잖아요. 법무부는 행정부에 속해 있는 거고 고등법원은 사법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도 모르고 민주주의의 아주 바닥도 모르고 하는 비판이에요. 그냥 무조건 한동훈 욕하면 다 되는 거라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